제목, 한동훈 직접 나서나 그가 싫어 세종으로? 라는 물음표까지 달아봤습니다. 다음 달에 검수완박과 관련된 공개 변론을 열기로 법원이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법무부 검수완박 개정안 내용 절차 위헌이다 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잘 아시다시피 기관 사이, 국가기관 사이에 충돌할 경우에 헌재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플러스 효력정지 가처분. 한동훈 장관은 내가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박성 변호사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야당이 강행 통과시킨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서 저 법안은 위헌이다라고 변론을 하는 모습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모습도 실제 출석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이겠거니와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 자체도 처음입니다. 이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심판은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반면에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 변론으로 진행합니다. 즉 재판을 직접 열게 되는데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문제되는 쟁점은 내용과 절차죠. 그렇지만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용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헌재는 이미 이 헌법이 수사나 공소제기 주체에 관해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이에 관한 입법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박탈하였다는 부분도 그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는 여전히 이의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검찰에 그대로 송치돼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른바 위장탈당 문제. 이 절차상 하자는 집중적으로 법무부가 파고들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어야 절차 하자를 이유로 이미 공포된 법률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들이지만 이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쟁점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에 7인 이상이 참여해 그중에 과반수만 인용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근본적인 그 대상이 법률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법률도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하는데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법률 심판이 결합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7인 이상만 참여해서 그중에 과반만 인용 결정을 하면 충분할지를 두고도 법적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확립하면서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상상을 좀 해보면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가서 법무부 장관 뭐 할 말 있으면 하라. 헌법재판관이 딱 물었을 때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에 대해서 한 장관이 지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재판관님들 이거 보시라. 이게 위장탈당이고 꼼수탈당이고 민영배 의원이 위장탈당만 안 했어도 이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형자 의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새로 국회의장 되신 뭐 의원님들 또 민영배 의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원 구성을 하기 위한 뭐 무소속 의원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지. 그런데도 민영배 의원과 민주당은 이 권한쟁의 심판에 굉장히 불리함의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다시 복당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죠. 매우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이게 소위 이제 증거로 다 작용될 수 있다. 그 시도 자체가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게 진정 어린 탈당이든 당을 위한 헌신이든 간에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는 복당한다는 그 생각 말이라도 전혀 나오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복당에 복도 나오면 안 돼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 의원들하고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고 예. 거의 뭐 당은 밖에 있지만 행동을 거의 같이 하고 있답니다. 아마 이것이 아마 한동훈 장관이 하나하나 수첩에 기록해 놓을 것 같아요. 한동훈의 수첩이 있다면 저게 제일 먼저 기록될 거다. 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헌법재판관도 이 부분에 대하여 또 실제적으로 그 과정들이 적법했는가. 예컨대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다고 하지만 바로 예. 법사위에서 그 시간 안에 너무 빠르게 조정하는 것 자체의 그 위헌적 요소, 국회법에 대한 어떤 예.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샅샅이 볼 수밖에 없고 상당히 그럴 경우에 민영배 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상당히 어려움에 잘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민영배 의원 우리 당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해야죠. 위장 탈당 아니다. 위장 탈당은 아니고 앞으로도 저런 일이 없도록 당원을 아예 이참에 전당대회에서 어찌됐든 탈당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예. 최소한 4년 이상 4년이나요? 예. 그런 경우에 다음번 공천을 안 주도록 보통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은 5년을 두지 않습니까? 예. 2번 이상 국회의원 되지 마라. 그런 정치 하지 마라. 그런 과감한 예. 그 당내의 규율을 강할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에 공개 변론이 상당히 좀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기대도 좀 되고 헌재가 어떤 판단 내릴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 뭐 계속 갈 텐데